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본 자리를 마련하신 주민대표회의 한종훈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저 한종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사업 초기에 본 사업과 관련 저의 활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벌써 지금부터 4년이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후보지로 우리가 지정됐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동의서 받고 그런 일들 저도 상당히 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빌라를 좀 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위원장 후보로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방문하면은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전 박대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더 훨씬 심했죠. 초기에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준비위원들 및 그 주민들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02년 초까지 우리 그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서영교 국회의원, 류경기 구청장 간담회 때 의견 개진하고 협조 부탁드리고 그런 일들도 좀 했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요. 첫째, 소통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입니다. 근데 현 집행부는 이제 주민들과의 그 소통의 중요성을 좀 전혀 인식을 좀 많이 부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에 저희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빌려서라도 설명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은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공시지가로 땅을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한 번 한 번 만나서 그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금 집행부가 과연 얼마나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구가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가, 다른 사업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 따져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받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지구와 비교해서 혜택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이제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과연 현 집행부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넷째, 회의 내용, 사업 진행 상황, 경비 사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이제 마땅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집행부의 의무지요. 의무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의 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전 조합원 603명의 전 재산이 달려있는 이 사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의율이 높아야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두 사업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지는 68% 동의를 받고 있고 어떤 사업지는 85, 90%를 갖고 있다면 LH나 구청이나 90%, 85% 동의를 받고 있는 그 지구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지요. 동의율이 너무 낮다.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대표 회의를 하면은 언제 회의를 하는지,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결론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회의록을 요약본을 보통 조합원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있다면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위원장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동의서를 받으러 집집마다 다니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분열을 일으키냐. 또 갑자기 툭 튀어났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로 사업 초기에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면서 동의서 받느라 저도 엄청 노력했고 조합 사무실에도 일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5년 5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 날 국토교통부가 우리 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하면서 2028년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28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땅을 파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27년도에는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2027년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LH에서 두 차례 사업 설명을 했고요. 사실은 LH가 한 거라고는 주민들한테 두 차례 사업 설명한 거 말고는 물론 백그라운드에서 배경에서 많이 일을 했겠지만 결국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단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4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작년 5월 16일 날 이제 예정 지구가 되었고 작년 12월 19일 날 이제 본지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말 즈음에서 기본 설계 공모가 들어갑니다. 전체에 대한 설계가 공모가 되고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한 3월이나 4월달쯤 되면은 설계가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 복합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 현물 보상하고 이주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8년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사가정 역세권이고요. 용마 터널 저층 주거지인데요. 우리보다 이 두 지구는 1년이 딱 앞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본지구 지정됐는데 이 두 지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본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케줄상 이 두 지구의 1년 뒤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구는 지난 3월 달에 지난달이죠. 3월 달에 설계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내년 3월 달쯤 되면은 설계가 확정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해야 되고요. 다음 단계로 LH, 국토부, 서울시, 지자체로 구성된 사전기획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계에서 저희들 용적률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야 비로소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는 거. 용적률이 나와야지 설계 공모가 이제 가능하고 이 복합 사업 계획 승인은 내년도 2026년도에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재개발과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그 재개발의 방식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죠. 근데 우리 사업은 LH가 시행사 그 역할을 해서 사업 시행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LH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생긴 조직이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소홀히 하면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집행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이익이 발생되거나 손실이 발생되면은 바로 조합원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걸 조합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은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H하고 현물 보상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물을 LH에 주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는 그걸 가지고 현물 보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물 보상 계약 시에 아무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민 대표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은
전체의 약 10% 저희들이 1168세대를 지금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를 이공용 방식으로 LH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방식은 조합원 분양가의 50에서 80%를 분양하고 다만 이 방식은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팔 때는 매도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수입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추가 분담금의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50% 부담하고 LH가 50% 부담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팔 때는 LH에다가 환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 방식도 주민들도 좀 주의 깊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2023년도 12월 달에 이제 LH에서 2차 사업 설명의 자료인데요. 우리 사업의 핵심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많이 보셨죠. 이 자료가 담겨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을 LH가 이걸 만들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체 면적이 이제 본지구 지정 시에 추가된 본지구 지정 시에 요만큼 좀 추가됐거든요. 요 두 동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포함해서 아무튼 당초 국토부 발표에는 그 지구지역 한 단위 종 상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적 상한의 120%의 용적률을 약속했는데 지금 약속을 국토부에서 안 지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종. 여기 염사장님 네. 집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3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3종인데, 그러니까 여기 2종은 3종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이 3종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혜택이 그러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구청장한테 그걸 요청을 했었죠. 그때 구청장이 사전기획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기획협의체 단계에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뭐 구청장의 힘만 가지고 될까? 좀 이제 좀 의문을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9.3%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요게 국토부에서 한 약속대로 만약에 우리가 상향 조정을 받는다면은 적게는 41호지요. 세대가 아니라 호. 아까 좀 호라 그러니까 41호, 많게는 139호까지 25평형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주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구청장께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LH 2차 사업 설명의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지구의 용적률은 이제 299%죠. 이게 이제 왜 299%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종이 3종으로 가면서 300%의 용적률이 되고요. 3종이 그대로 상향 없이 그대로 300% 가니까 그대로 그냥 299, 3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공공 분양이 910호, 공공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유형이 117호, 공공 임대가 141호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용적률 변경이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공 분양의 경우 우리가 조합원 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03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03명이 이제 공공 분양을 받으면은 약 307개 정도의
이제 일반 분양분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이 있죠. 1+1을 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죠? 큰 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1+1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서 분양권을 또 안타깝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가 이 공유형이 117세대고요. 근데 요거는 뭐 84 타입이나 74 타입도 이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제 주민들의 그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공공임대를 임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25평형이 딴 평형에 비해서 너무 좀 많습니다. 세대수가. 이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88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8이고 나머지 뭐 6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한테 그만큼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거를 LH에 넘길 때 그 우리가 드린 그 건축비에 평당 저희들 계산으로 약 한 300만 원씩 손해 보면서 넘겨야 돼요. 건축비가 100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70으로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싸게 넘겨야 되는 거죠. 공공임대의 경우. 이 공공임대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그 용적률을 아까 300%로 이제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세대수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요거 그 평형을 조금 줄이면은 그만큼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또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LH하고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LH에서 그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약 그 3%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너무 일반 분양이 7억 7천이었는데 우선 공급이 7억 5천이 너무 이제 우리 주민들로서는 너무 비싸게 그 아파트를 공급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우선 공급가 25평형은 7억 5천, 34평형의 경우에는 10억 1천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해가지고 또 임대주택 수량을 조절하면은 일반 분양가 대비 약 6% 요거에서 한 6% 정도 더 싸게 좀 7억 5천 더 이거 이하로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자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을 가정해서 LH가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후에 해제가 되면서 이제 일반 분양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조금 더 싸게 할인이 돼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H에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가로 분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LH의 설립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 대한 이익이 우선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일반 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일반 분양가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 간단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선 공급분이라는 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말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의 분양 가격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종전자산의 가격, 그걸 빼면은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다 아시다시피 주민, 지자체, LH 추천해서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분이 돼서 LH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대지면적 9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제 종전자산 추정액은 3억 8천에서 4억 5천 정도 되고요. 7억 5천에서 3억 8천, 4억 5천을 빼면은 약 분담금은 3억에서 3억 7천 정도 분담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세대 주택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독주택을 보시면은
대지 면적 33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물가액 미포함입니다. 건물가액 미포함 평당 평균 그러니까 뭐 저 9억에서 11억이니까 중간으로 한 10억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로 되고요. 그러니까 건물가액이 미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은 대략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건물에 대해서는 2%에서 3%만큼 매년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이 이렇게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약 2%, 그냥 일반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약 3%,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이제 대략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감정평가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빌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분담금 걱정,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 손실 보상이 또 얼마 어떻게 될 건가 또 걱정.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1월 31일 날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7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매매가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자가 현물 보상을 받으려면은 LH에다가 그 매도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 매도자인지를 확인받아야 되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 그분이 매수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 31일 이후에는 조금의 좀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그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은 LH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알려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